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가을인가 했더니 차가운 바람에 옷깃을 여미는 겨울이 코앞에 있음을 느끼게 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선설, 성악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맹자와 순자가 이야기한 성과 악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과 악과는 조금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456억이라는 상금을 얻기 위해 455명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그런 게임. 오징어 게임을 보며 최소한 우승을 하지만 마음의 죄책감을 버리지 못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책 역시도 인간의 본성 혹은 본능에 대해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될 그런 책입니다. 바로 영국의 작가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입니다. 이 책은 1954년 발표되면서 많은 호평을 받으며 무인도에 고립된 소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 본성에 대해 고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작가가 2차 세계대전에서 경험한 그 현장의 참혹함이 의식 속에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작품은 한 무인도에 비행기가 불시착하게 되는데 이 사고로 인하여 어른들은 모두 죽고 아이들만 섬에 남게 되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랄프라는 소년으로 추락사고에서 살아남은 랄프는 본명을 알 수 없는 돼지라는 친구를 만나 함께 하게 됩니다. 그들은 커다란 소라를 발견하고 랄프는 소라를 나팔처럼 불어서 소리를 내자 그 소리를 듣고 살아남은 소년들이 모두 모여들게 됩니다. 그렇게 6살의 아주 어린 꼬마들 그리고 성가대원을 이끌고 나타난 성가대의 리더 잭이 함께 모여 생활을 하게 되며 무인도에 어른들은 없으며 자신들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들의 리더를 정하기로 하는데 이때 잭이 자신이 성가대에서도 리더였으며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리더가 돼야 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아이들은 자신들을 불러 모은 소라를 가지고 있는 랄프를 리더로 선출하여 모두가 모이고 소라를 들고 있는 사람만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구조를 위해 봉화를 피우고 사냥팀을 만들어 식량을 조달한다는 등 나름의 규칙을 정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리더가 되지 못한 잭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자신이 사냥과 불관리를 맡아서 하겠다고 하지만 사냥에만 정신이 팔려 봉화를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맙니다. 화가 난 랄프는 잭을 나무라지만 잭은 자신의 잘못을 너무나도 쉽게 인정하고 자신이 잡은 멧돼지를 오히려 나눠 먹으며 아이들의 호감을 얻습니다. 자신의 입지가 점점 좁아짐을 느낀 랄프는 회의를 소집하고 모두가 모인 회의에서 랄프는 봉화를 피우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러 가지 규칙들을 잘 지켜야 한다며 이야기를 하던 중 잭과 의견이 충돌하게 되고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은 깊어져만 갑니다. 그날 밤 죽은 병사의 시체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나무에 걸리게 되는데 이를 목격하게 된 쌍둥이 형제가 이전부터 아이들 사이에서 소문으로 떠돌던 무서운 짐승이라고 생각하고 도망쳐서 무리에 알리고 소년 무리는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탐험을 떠나지만 바람에 낙하산이 부푸는 모습을 보며 깜짝 놀라 도망치게 됩니다. 그 후 다시 소집된 회의에서 잭은 랄프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이 대장 노릇만 하려 한다며 비난하며 자신이 독립하겠음을 알리고 자신을 따르는 아이들과 무리를 이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랄프는 무서운 짐승이 있는 산꼭대기 대신 해변에 봉화를 피우기 시작하고 잭과 사냥부대는 사냥에 성공한 후 짐승에게 바친다며 멧돼지 머리를 잘라 걸어들고 랄프의 무리를 초대하여 축제를 벌이는데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고 천둥이 치며 모두가 축제의 분위기에 흠뻑 젖어 있게 됩니다. 그때 은신처에 있던 한 아이가 걸어두었던 멧돼지 머리에 붙은 파리를 파리대왕이라는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고 환상 속에서 대화하다 기절하게 되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서 산꼭대기에 있는 그 괴물이 낙하산에 걸린 시체임을 알게 되고 아이들에게 알리러 내려옵니다. 하지만 축제의 열기와 날씨가 주는 분위기에 몰입해 있던 아이들은 갑자기 튀어나온 그 아이를 짐승으로 오해하고 창을 휘둘러 죽여버리게 됩니다. 랄프는 그 아이의 죽음으로 괴로워하고 있는데 잭 일행은 고기를 굽기 위해 불을 피우려고
유일하게 불을 피울 수 있는 도구인 돼지의 안경을 훔쳐갑니다. 이로 인해 봉화 또한 피울 수 없게 되어버리자 랄프는 잭을 찾아가지만 그곳에서 또 서로 싸움이 발생하게 되고 돼지 또한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려고 굴린 돌덩이에 맞아 죽고 나머지 동료들도 잭에게 납치되어 부하가 되어 랄프의 소라 또한 부서지게 됩니다. 잭은 랄프를 잡으려고 온 섬에 불을 지르고 쫓아다니지만 랄프는 가까스로 피해 도망쳐 나온 해변에서 그들을 구조하기 위한 해군 장교를 만나게 되며 눈물을 터뜨리고 오열하고 랄프를 잡으러 온 잭의 무리도 마찬가지로 오열하며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을 더 생각하게 하는 무거운 내용들이 펼쳐진 책이었는데요. 소라, 오두막, 봉화를 통해 이성과 문명의 가치를 유지하려는 랄프와 본능, 쾌락, 즐거움을 추구하는 잭을 통해 인간 내면에 대해 돌아볼 수 있게 하며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 사회적 합의, 다르게 말하면 규칙으로 움직이는 사회의 구조는 어떻게 붕괴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처음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위한 봉화가 가장 큰 가치가 되었지만 잭이 사냥이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봉화의 절대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의문을 가지며 규칙이 깨어지기 시작하자 잭은 자신이 주장한 것의 가치, 중요성을, 당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더욱더 사냥에 몰두하게 됩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것에 순응하지 않기 위해 자기 합리화를 통하여 규칙을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본질이 아닌 포장되어진 모습에 따른 사회의 인식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품에서 돼지라는 소녀는 처음부터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자신의 이름이 아닌 돼지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 역시도 돼지라는 별명은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은 남들에게 무시받고 놀림거리가 되는 별명이었을 것입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랄프의 옆에서 중요한 조언자의 역할을 했던 돼지였지만 돼지라고 불렸기 때문에 소라를 잡은 사람에게 발언권이 주어진다는 규칙에 따라 소라를 들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이미 무시의 대상이 된 그의 말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잭의 무리가 독립하며 얼굴에 위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잭이 자신의 얼굴에 위장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이 이성에서 벗어나 더욱 자유롭게 본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소설에서 마스크는 이제 하나의 독립된 물체였다. 그 배우로 수치감과 자의식에서 해방된 잭이 숨어버린 것이었다. 라는 대사를 통해 그들의 야만성이 표면으로 나오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 얼굴 등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자신을 포장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회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파리대왕이라는 것을 통해 작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파리대왕은 사실 그냥 멧돼지 머리에 꼬인 파리떼였습니다. 하지만 환상 속에서 그 파리대왕과 대화하며 파리대왕은 자신이 아주 가까운 일부이며 소년들이 두려워한 짐승이기도 하며 그들의 사회가 깨어지게 된 것은 바로 자신 때문임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작가는 이 파리대왕을 통해 인간 내면에 있는 본질적인 악함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속성 때문에 자신의 생각에 반하는 규칙을 깨고 생명을 빼앗기도 하며 스스로 세계를 붕괴시키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 그리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모습까지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책,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